완벽 판매 돌파. 재구매 압도적 판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창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속 핵심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 상태 지표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 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 전 세계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애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투TV 이영풍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열하면 이재명 대통령 된다. 윤어게인 계승할 후보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윤어게인이라는 행사가 이태원 한강진역 관저 앞으로 가는 오늘 행사가 벌어집니다. 여기 포스터인데요. 포스터를 아주 잘 만들었어요. 보니까 주최를 자유대학에서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2030 젊은이들이 주최를 해요. 오늘 저녁 7시 30분쯤에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3번 출구에 모여가지고 사람들 모아서 행진을 합니다. 행진을 해서 한 30분 정도 걸어가면은 한강진역을 지나서 관저 앞까지 갈 수 있어요. 천천히 가면 30분 조금 더 걸리기도 하는데, 여기 가서 이제 오늘 윤어게인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저도 여기 갑니다. 자, 요 포스터 한번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저녁 7시 30분 이태원역 3번 출구. 저는 한 7시쯤에 도착해서 현장에서 라방도 제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쭉 한강진역으로 가서 관저 앞으로 가는 그런 행사입니다. 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일단 이태원역으로 오셔야 돼요.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에 넉넉 잡아 7시까지 오시면은 뭐 직장 계신 분들은 퇴근하셔가지고 오십시오. 오셔서 같이 행진하면서 2030 청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윤어게인이라는 게 뭔지 한번 여러분들 현장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뭐 저도 라방을 하고 또 아투TV도 라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어게인이라는 어떤 슬로건이 나왔는데, 윤어게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뉴스 브리핑 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뉴스 브리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윤어게인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 한번 댓글에 올려보세요. 윤어게인이 뭐죠? 윤은 윤석열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고, 어게인은 다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다시 윤석열 대통령, 이런 말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윤어게인은 뭐 어떤 거죠? 한번 댓글로 올려주실 수 있으면 한번 올려보세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텐데, 윤어게인이라는 구호가 왜 갑자기 나왔을까? 왜 청년들이 저렇게 간절하게 윤어게인을 외칠까? 하이킹님 이야기 하셨네. 윤의 의지를 계승한다. 아주 동감합니다. 예. 윤의 의지를 계승한다. 그러니까 윤어게인이 무슨 뜻인가를 이제 이야기해 보세요. 부정선거 이야기는 좀 이따 하시고, 예. 우리 최성덕님 고맙습니다. 윤어게인이 어떤 걸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걸 한번 올려보세요. 뭐 다시 윤석열, 뭐 보수승리님은 신당 창당, 보미님은 윤통의 정신 계승, 김용현 편지, 윤어게인 다시 크게, 또 파면 당하면 5년 후에 다시 대선 출마한다. 종북 종중 세력 때려잡자. 윤통과 이념과 가치가 같은 사람. 윤통을 개선할 수 있는 후보를 찾자.
윤석열 대통령 정신을 계승하자. 자유 대한민국 수호. 좋은 말씀이죠. 좋은 말씀입니다. 뭐 계승 이런 겁니다. 그렇죠. 예. 자, 뭐 계속 그 생각나시는 그 키워드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자, 법적으로 다시 윤 대통령을 대선에 나오라는 뜻. 자, 등등 여러분이 윤 어게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이해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여기 올려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대충 크게 보면 여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이념을 계승하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출마하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픽업하는 선택하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뽑자. 여기도 있노. 윤이 미는 사람으로 미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자. 이게 윤 어게인의 큰 슬로건의 뜻일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자.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자가 뭡니까? 이번에 탄핵 정국 사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구속되고 그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뭘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려고 하는 반국가 세력이란 게 있다. 그 실체를 드러내 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은 비록 구속되고 파면됐지만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려고 했던 세력들이 바로 우리 옆에 있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한테 남겨준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큰일 났다 지금 나라가 지금 친중, 친북, 친러한테 넘어가게 생겼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출마한다. 뭐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뭐 제 의견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상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될 여러 가지 주의점이 있는데 불가능한 이야기를 이제는 조금 자제를 하고 현실적인 솔루션을 내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왜? 파면됐기 때문에 재출마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5년 뒤에 그럼 다시 출마한다.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헌법 87년 헌법체제는 대통령의 단임제를 못 박아놨습니다. 중임제가 안 됩니다. 연임도 안 됩니다. 중임도 안 되고 연임은 이어서 하는 것이고 중임은 한 번 쉬고 다시 나오는 건데 중임제도 안 됩니다. 대통령은 한 번밖에 못 합니다. 5년.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출마한다. 요런 그런 상상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일단은 제외해 놓으시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픽업하는 후보. 그럼 이거 픽업하는 후보는 예를 들자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마음속에 다음 대통령 후보는 국민의힘 다음 대통령 후보는 누가 되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야기는 못하죠. 그럼 언제 하느냐? 마지막 경선에 막바지 다 달아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최종 후보가 정해지고 나면 우리 애국 국민들 다 이분 밀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홍길동, 이순자 누구든지 간에 특정인을 밀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누구를 A 후보를 미세요. B 후보를 미세요. 그런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또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마지막에 최종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에서 어떤 후보가 정해지면 이분을 우리가 밉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확실한 건 뭐냐? 본인을 탄핵시켰던 탄핵 찬성파 세력들은 절대 후보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다 그 점은 동감하실 겁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가지고 파면에 이르게 한 자가 어떻게 국민의힘 타이틀을 달고 대통령으로 나온단 말입니까? 후보로? 탄핵 찬성 명단 우리
방송을 통해서 수차례 이야기 드렸잖아요. 저기 보시면 한동훈, 안철수, 오세훈 저 대통령 후보 되겠어요? 국민의힘에? 자신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한 사람들인데 그게 가능해요? 지금 그 밑에 보면 조경태, 안철수 마찬가지죠. 저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한동훈, 안철수, 오세훈 뭐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야기가. 예? 그런데 지금 나온다고 하잖아요. 오늘 보니까 뭐 안철수는 광화문 앞에 가서 뭐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래서 이 오늘 윤 어게인이라는 행사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도 들어보고 또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남겨놓은 어떤 정신 어떤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계승해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을 각 후보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윤석열 대통령 파면하려고 나섰던 자들은 아예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로 등록을 하지 말아라. 그 경고도 줄 수 있는 거죠. 지금 안철수 오늘 뭐 광화문에서 출마 선언한다고 하지만 그 경고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추러스님 대선팀이 싹 다 한빠들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것도 뚫고 나가야 되는 난관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동훈이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후보로 나서는 걸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 왜 불가능합니까? 이런 장문에 글을 올리셨는데 이건 제가 뭐 굳이 답변하지 않겠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재출마하시겠어요? 그거는 본인의 생각도 있고 또 윤상현 의원이 어제 이야기한 것도 있어요. 신당 창당을 많이 제안을 한대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근데 신당 창당을 배격한다. 정확한 워딩이. 신당 창당, 그러니까 윤석열 신당 창당 제안이 많지만 배격한다. 대통령께서. 이 기사네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신당 창당, 윤석열 대통령 재출마,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일단 마음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괴롭지만,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다 변수까지 생각하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후보를 못 만듭니다. 이철수가 아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좋죠. 탄핵 반대 세력 아닙니까?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려면 경선을 통과해야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9일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다고 해요. 신당 창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당 창당도 힘들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신당을 창당하는지 이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선 전에는 여기 나오시네 봐라. 유라뉴스님 신당 창당은 대선 후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아투TV 보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은 여러 유튜브를 보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너무 희망 회로를 돌리지 말자. 끝까지 보수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자. 신당이 왜 안 돼? 신당 됩니다. 되는데 신당을 만들려면 누가 만듭니까?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니까요. 어제 윤상현 의원의 말을 통해서. 신당 창당 제안 많지만 배격한다. 그러니까 신당 창당은 대선 전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마은혁이가 임명이 됐습니까? 한번 살펴봐 주실래요? 마은혁 재판관.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했나요? 이제 뭐 마은혁을 임명해도 뭐 마은혁은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어차피 국회에서 계속 주장했던 거니까. 어차피 뭐 민주당도 뭐 지금 마은혁을 임명해서 뭐 이제 뭐 써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지금 김병옥님 말씀하신 거, 김문수 장관은 복당 문제 때문에 경선 출마가 불확실합니다. 이것도
오늘 제가 말씀드릴 텐데, 지금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그러니까 전신 미래통합당, 새누리당을 탈당을 했다가 그 다음에 그 정광훈 목사와 무슨 당을 하나 창당했다가 거기서 또 탈당을 하고 현재는 무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문수 장관이. 그래서 김문수 장관이 지금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오늘하고 내일 중으로 복당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을 못합니다. 목요일까지. 등록을 못합니다. 이런 지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하나하나 팩트를 다 챙겨보셔야 됩니다. 김문수 장관 지지자들 많죠. 좀 출마하시라고 하죠. 본인이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준비가 좀 안 돼 있다. 이런 이야기. 그게 바로 복당 문제입니다. 복당 문제. 자, 그런 이야기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더 퍼블릭 기사부터 가겠습니다. 70대 이상 TK 무직 제외하고는 정권 교체 여론이 앞선다. 이거 여러분 지금 심각한 내용입니다. 무슨 소리냐? 70대 이상의 대구 경북 출신의 직업이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민이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끔찍한 소리죠, 사실은. 끔찍한 소리예요. 저 말은 그냥 반대로 뒤집어 보세요. 그럼 60대 이하 대구 경북 사람 아닌 사람, 직업 있는 사람은 다 정권 교체해야 된다 소리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응? 이 끔찍한 소리죠, 지금. 여론조사,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여러분, 지금 확실한 어떤 실체적 진실은 아니지만,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죠, 지표. 네. 자,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 내용은 이 퍼블릭 기사의 여론조사 결과는 전화 면접을 했어요. 서울경제신문하고 한국갤럽이. 전화 면접을 해가지고 일일이 다 물어보는 식으로 전화 응답을 했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은 정권 교체 응답이 56%, 정권 교체 응답이 56%, 정권 유지해야 된다는 응답이 35%. 그런데 정권 교체 여론은 70대 이상, 대구 경북, 가정주부, 무직, 은퇴 이런 계층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집단에서 우세했다. 아이고야. 이 끔찍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 그러면 요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우리가 그래픽으로 만든 걸 한번 봅시다. 서울경제. 제가 이거 어제 방송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자, 어제는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면서 빨간색 체크가 되어 있는 걸 이제 한번 보세요. 이러면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 유력 후보들을 탄핵 반대파, 탄핵 찬성파로 갈라서 이재명하고 붙었을 때 얼마나 나오나. 이 서울경제 여론조사 보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38%로 제일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김문수 장관이 35%, 그리고 오세훈 37%, 한동훈이 32%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저 사이즈가 작은 숫자를 보세요. 이재명이 김문수 장관하고 붙으면 몇 프로로 이기느냐? 53%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붙으면 몇 프로로 이기느냐? 51%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붙으면 52%로 이깁니다. 한동훈이하고 붙으면 54%, 훨씬 더 이기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현재 이 여론조사 한 거 이틀 전에 여론조사 한 결과는 민심이 이재명은 국민의힘 누구하고 붙어도 50% 이상으로 이긴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심각한 소리예요, 진짜. 이재명 대통령 된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론조사로 보면. 이런 방송을 왜 하냐고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긴장하시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댓글 올리는데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지금 찬밥 따신밥 가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메시지는 이번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에서 누군가가 정해지면 묻지마 지지를 해야 됩니다. 묻지마 지지. 자, 그래픽 내려주시고, 지금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저 개인 방송 이영풍TV에서도 지난
일요일부터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요, 우리가 전투에서 진 겁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진 건 아니거든요. 전투에서 진 거예요. 전쟁에서 진 건 아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려면 지금부터 작전을 짜고 기민하게 움직여서 액션에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러면 차기 대선이라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폭발적인 국민적인 응원 했던 분들이 모두 투표장에 나가야 됩니다. 일단은 모두 뭐 사전투표 끄림칙한 사람은 사전투표 하지 마세요. 본투표로 다 가세요. 모두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서 광화문에 나왔던 많은 분들, 한남동 집회에 나왔던 많은 분들, 대한민국 살리자고 소리쳤던 많은 분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어떤 일종의 정서가 뭐냐? 첫 번째, 정치 허무주의입니다. 두 번째, 패배주의입니다. 세 번째, 분란, 분열입니다. 이건 누가 제일 좋아하는 증세냐? 종북 주사파들과 이재명 민주당 세력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도 부추겨요, 그걸. 부추겨요. 아유, 뭐 정치 이제 나 관심 끊는다. 나 뭐 유튜브도 다 끊어버리고 뭐 대한민국이 어찌되든 말든 간에 난 정치 이제 관심 없다. 자, 이렇게 되면 가장 정치에 무관심해지면 가장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여러분. 가장 저질스러운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돼 있어요. 정치를 무감각해버리면. 두 번째, 패배주의. 패배주의 빠질 거 없습니다. 왜?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광화문 집회 나가고 한남동 집회 나가서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예? 헌법을 지켜서 윤석열 대통령 살려내자고 한 게 뭐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패배주의에 절대 빠질 거 없습니다. 전투에는 한번 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전쟁에는 이겨야 됩니다. 정치 허무주의, 패배주의는 금물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 김문수 장관의 오늘 사퇴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정치 허무주의 빠지지 마시고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가 뭐냐? 너무 온정주의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우리 자유우파 애국 국민들이 굉장히 정이 많고 온정주의적이에요. 그걸 종북 주사파들이나 이런 자들은 부추깁니다. 예. 오늘 이게 좀 전에 있던 기사네요. 오늘 김문수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한답니다. 대선 출마한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으로 대선 출마하려면 복당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중으로 복당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어요. 자, 김은혜님 맞습니다. 전쟁은 이겨야 한다. 자, 그래서 아까 그 그래픽을 보시면은 이래나 저래나 이재명은 50%다. 자, 뉴시스 기사 한번 볼까요? 국힘당 지지율 35.7, 민주당 44.8, 정권교체 56. 이거 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한 건데 여기도 보면 그래픽을 한번 보세요.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더 나옵니다. 자,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에는 계속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왔죠.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느냐?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파면 효과입니다. 이게 바로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심각한 징후다. 자, 뉴시스 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체제 전환에 대선 주자 출마 선언 물고. 뭐 여기에 거론되는 사람들은 뭐 안철수,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김문수 정도인데 저는 안철수, 한동훈, 오세훈은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들이 대통령 탄핵시켰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을 자기들이 탄핵시켰잖아요. 자기들이 탄핵시켜놓고 무슨 국민의힘 타이틀 달고 대통령 후보로 나온단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자, 오늘 동아일보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또 속보가 하나 나왔네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를 한다는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서초동 원래 본인의 자택으로 짐을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속보가 들어왔네요.
자, 그 다음에 동아일보 보면은 국힘 13명에서 15명 출마설, 절대 강자 없어 후보 난립. 이 동아일보 기사는 뭘 노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동아일보가 여러분 이번에 윤석열 탄핵 사태 때 어떻게 보도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윤석열 대통령 빨리 파면시키라고 한 거죠. 그죠? 절대 강자가 없어서 후보 난립한다는 소리는 분열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동아일보는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선 승리를 돕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사를 보면. 절대 강자가 없다는 말은 분열된다, 이 소리거든요. 분열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아주 경쟁을 벌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절대 강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절대 강자로 1인 체제로 굳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는 안 하죠, 동아일보가. 그러니까 동아일보의 이런 편집 방향이라든지 헤드라인을 뽑는 복심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키고 이재명이 대통령 돼도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동아일보는 우파 신문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런 걸 보면. 자, 그 다음 김문수 장관 이야기 좀 할게요. 이제 한 명씩 이게 어제 조선일보 보던데요. 김문수 대선 출마 여러가지 고심 중 헌재 결정을 승복 안 할 수가 없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하긴 해야 되는데 김문수 장관님은 개인 유튜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좋죠. 근데 전에 개인 유튜브가 있었는데 저도 거기 가서 한번 출연도 몇 번 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고심 중이다. 이게 본인 멘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나 자신이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서 여러 가지 고심 중이다.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서 여러 가지 고심 중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복당 문제입니다. 복당 문제. 핵심은 지금 언론에서 김문수 장관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보도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김문수 장관이 만약에 복당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힘 당으로 복당이 안 된다. 그러면 김문수 장관이 취할 수 있는 초이스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든지 아니면 출마 안 하든지 그거 아니겠습니까? 복당이 안 되면 여러분 당이란 당 조직은요 선거 때 아주 조직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당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거 때는. 그런데 김문수 장관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본인이 무소속으로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의 당의 후보가 누가 한 명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표가 분산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돕는 게 되죠. 지난번 문재인 나올 때 대선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나올 때 문재인이 몇 프로 받았느냐? 한 48%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 그 다음에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후보 한 25% 나왔고, 그 다음에 국민의당 안철수 한 24% 나왔고, 유승민이 한 9% 나와가지고 다 합치니까 52%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진영의 당이 여러 개 되거나 후보가 난립하면 표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께서 그걸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오면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돕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41%라고 이야기하시네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 내일 수요일까지 김문수 장관의 국힘당 복당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 해결이 안 되면 김문수 장관이 아주 난관에 처합니다. 국민의힘 정당으로 대선 후보로 못 나오면 결국 무소속이나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 일요일부터 제 방송이나 아투TV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대선판은 지금 D- 오늘 기준으로 하면 5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D-56일. 이번에는 찬밥, 뜨신밥 가릴 거 없습니다. 후보 정해지면 그쪽으로 묻지마 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마음에 안 드시니까 윤석열 대통령 다시 출마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전쟁에서는요, 냉정한 전술 전략이 필요합니다. 찬밥 드신 밥 가리지 말고 후보가 누구로 정해지면 묻지마. 그냥 묻지마 지지를 해야 돼요. 그래도 지금 이재명을 이길까 말까 합니다. 왜? 당일날 나 정치 관심 없어. 투표장 안 갈 거야. 그런 분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한동훈이가 공천을 엉망으로 해서 대구의 도태우 변호사, 부산의 장예찬 씨 공천 된 걸 다시 탈락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영남 지역에서 거의 80만 명 가량이 투표장에 안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경남을 쫙 이렇게 돌면서 인사하면서 결국 부산에서 18석 있는 걸 17석까지 지켜낸 겁니다. 예, 그런 거거든요. 선거라는 건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김문수 장관이 윤통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윤통 지지하는 후보로 뭉쳐야 합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여론을 모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여론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불가능한 자기 혼자만의 상상을 가지시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시면 안 돼요. 현실 가능한, 실천 가능한 여론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도 빨리 의사표현을 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이 말씀이. 뭐 황교안 총리도 빨리 의견 표시하세요. 그러면은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든지, 그죠? 그래서 쭉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국힘당 후보로 한동훈 되는 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동훈이 국힘당 대선 후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될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자, 김문수 장관 관련 소식은 하나 더 있습니다. 전 국회의원 125명, 뉴데일리 기사입니다. 대선 출마 촉구, 이재명 맞설 적임자. 여기에 모교상 국민의힘 상임 고문, 심규철, 차명진, 송영선, 박철원 의원 등, 전 의원 등 전직 의원 125명이 여기도 보면 맨 마지막 문단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는 출마의 결심을 굳힐 수 있도록 입당 권유와 영입의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겁니다. 핵심이 지금. 여러분. 지금 언론에서 왜 이거 이야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언론에서 왜 김문수 장관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왜겠습니까? 이슈가 되면 국민의힘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슈를 안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오늘 내일 중에 복당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해결이 안 되면은 우파 진영이 분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입당 권유하고 국민의힘이 영입 노력을 해라. 좋은 후보 감이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김문수 장관 앞에 지금 펼쳐진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면 복당 문제입니다. 복당 문제. 복당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김문수 장관은 대통령 입후보 무소속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무소속으로 나가면 여러분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아무리 후보가 좋아도 당의 조직이란 힘을 받지 못하면 무소속으로 나가면 굉장히 불리해지죠. 그 문제라니까요. 지금 김문수 장관의 문제는 복당의 문제입니다. 복당의 문제. 자, 그 다음에 중앙일보 한번 볼까요? 홍준표와 밥 먹고 오세훈과 차 마신. 이 기사는 제목을 완전히 낚시질을 한 건데, 이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 홍준표 시장의 어떤 공약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연다. 이 책이 내일 나온답니다. 내일. 이 책이 내일 나오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여의도 대합 빌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출마 선언 출정식을 한답니다. 자, 여기 보면
홍 시장의 어떤 준비된 공약은 1번이 밑에 보면 청와대 복귀, 수능시험 1년에 2차례 시행, 판검사 임용시험 도입, 모병제 대폭 확대, 5군 체제 개편, 공수처 폐지, 헌법재판소 폐지, 특별감찰관 도입, 한국판 FBI 국가수사국 설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여, 이런 구체적인 공약들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보면은 헌법재판소 저거는 저대로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홍 시장 말로는 보니까 헌재를 없애버리고 대법원에 판사 4명 늘려서 헌법재판부를 두자 이렇게 주장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공약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홍 시장은. 이 기사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실은 본인이 대구시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행정 경험도 많고, 저도 지금 내일 저 책이 나오면 어떤 내용이 있나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번 책을 볼 생각인데, 공약들을 보면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아투TV 출근하면서 보니까 사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빨리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강력한 어떤 소위 말해서 아젠다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건 더 나오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철우 경북도지사 9일 내일입니다. 박정희 생가 방문 후에 국회에서 대선 출마 선언하겠다. 이철우 지사가 페북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든 자유우파 대통령들은 모조리 쫓겨나고 시해되고 감옥 가고 탄핵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그래서 출마의 변을 쏟아냈습니다. 이철우 지사에 대해서는 좀 소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경북 김천 출신으로 경북 상주하고 의성군에서 교편을 잡았다. 네, 선생님을 하셨네요. 그러다가 국정원으로 이제 입원을 해서 2001년부터 2005년 국정원 국장을 역임했다. 경상북도 정무부지사, 고향 김천에서 삼선 국회의원, 정치 행정을 두루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분이 지난번 그 대구 동대구역에서 집회할 때 올라가서 애국가 불렀잖아요. 이 시장이나 군수, 도지사들은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정치적 발언을 광주시장 강기정이, 전남도지사 김용록이는 아예 피켓 들고 헌재 앞에서 난리 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우파 소속의 도지사, 시장, 군수들은 그나마 원칙을 지킵니다. 애국가 불렀죠. 그것 때문에 좌파 시민단체한테 고발당했죠.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제 국힘 내부에 소위 말해서 분열의 단초가 되는 이 친한동훈 계열,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투표를 하실 수 있거나 여론조사가 오면 이 부분 보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동아일보가 왜 이런 보도를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동아일보는 지금 보면 이재명의 대통령 되는 걸 돕는 거예요. 또 그런 어떤 뉘앙스죠. 신지호, 국힘 경선, 김문수, 한동훈 대결될 것이다. 이게 어폐가 있습니다. 어폐가. 무슨 어폐? 김문수 장관이 지금 오늘 사퇴를 하고 국힘당 복당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동훈 대통령 후보 만들자, 이 소리 아닙니까? 저게 지금 신지호는. 여기 보면 내용이 또 가관입니다. 이 보고 있으면은 신지호가 한동훈을 어떻게 격찬을 하느냐 하면은, 계엄 때 고통스럽지만 올바른 판단을 내렸고 보수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시감자를 남겨놓았다. 와, 정말 이 끝장 아닙니까? 이거, 이 멘트. 제가 이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계엄 때 정말 고통스럽지만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게 아니라 자기의 성장 근원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켜버렸잖아요. 보수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수가 다시 부활할 수 없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한동훈이 아닙니까?
무슨 보수가 부활할 수 있는 씨감자를 뿌렸다 이 소리입니까? 이거 완전 궤변이죠, 궤변. 완전히 궤변이에요, 궤변. 신지호의 이 궤변은 결국은 한동훈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만들겠다는 의도인데 여기 말려드는 순간 결국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죠. 이거 보고 있으면 기가 찹니다. 이 말은. 자, 데일리한 기사 하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칼럼인데요. 한동훈의 귀책 사유, 조기 대선은 예외. 이 칼럼입니다. 누가 쓰시냐면 정기수 칼럼. 자유기고가 정기수 칼럼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안 되는 선거에 나와 일수를 기록할 생각 말고 귀책 사유를 명분으로 자기 목을 내던져 미래를 도모하는 걸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치를 언제나 멋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이건 굉장히 멋이 있고 가치가 큰 결단이다. 그 자신과 몇몇 측근들만이 52세 대통령이 2달 후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다른 사람들 대다수는 아직은 아니라고 본다. 정치를 더 많이 경험하고 공부를 더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한동훈 씨는 대통령 선거 출마하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자숙하라 이 소리입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칼럼인데 지금 한동훈이가 지난번 작년 4월에 비대위원장 하면서 공천을 엉망으로 했잖아요. 그 결과가 총선 폭망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훌쩍 떠나야죠. 뭐 미국을 가든지 영국을 가든지 해서 훌쩍 떠났다가 좀 시간을 두고 돌아오면 될 텐데 바로 당대표 또 출마했죠. 그때 한동훈을 당대표로 만들어준 국민의힘 당원들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지나고 나서 보세요. 결국 한동훈이 당대표 됐기 때문에 친한계들을 움직여가지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킨 거잖아요. 근데 그런 한동훈이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온다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신지호 너부터 공부 좀 해라. 이 사람들은 오로지 한동훈 대통령 만들 생각밖에 안 하는 겁니다. 이런 배신자들이 버젓이 그냥 국힘당 안에서 국힘당 배지 달고 있지 않습니까? 해당 행위를 하고 뭐 이런데 그걸 또 당대표로 만들어주는 당원들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콩가루 집안이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누룽지님, 제 잘못입니다. 이거 너무 또 그 자책하지 마시고. 그때는 몰랐죠. 다들 이 실체에 대해서. 한동훈이라는 인물의 실체에 대해서 잘 몰랐죠. 그냥 젊고, 뭐 국회 상임위 가서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말싸움을 잘하니까, 저 사람 괜찮네, 인기 있네, 이렇게 생각했을 뿐이죠, 우리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실체를 보니까, 완전히 배신자예요, 이거. 우리 남상욱님, 한동훈은 배신자. 아디오스님, 미안합니다. 이제 다 아시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남겨놓은 굉장히 큰 업적이라니까요. 배신자가 누군지 다 알게 됐잖아요, 우리가. 누가 거짓말 했는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거예요, 사실은. 한동훈 잘못 봤어요, 반짝이님. 눈이 뒤집혀서. 하여튼, 이제부터 정신 잘 차리고 우리가 대처를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더 퍼블릭 기사 한번 봅시다. 국힘 대선까지 김상욱이 징계 안 한다. 윤 출당도 보류. 이 김상욱 이야기 하면은 또 한동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김상욱이가 그 나왔던 울산 남구 갑은 괜찮은 후보들이 있었어요. 뭐 변호사도 한 명 있었고 등등 있었는데, 싹 다 그냥 다 안 된다 하면서 국민 추천제. 국민 추천제가 뭐지? 국민 추천제를 해가지고 김상욱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김상욱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김상욱이는 문재인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송철호 민주당 출신 울산시장, 그 문재인이 대통령 할 때 울산시장 개입 사건도 있었잖아요. 선거 개입 사건. 거기에 송철호 밑에서 일했던 변호사입니다. 근데 저런 자를 어떻게 국민 추천제로 해서 국민의힘 울산 남구가 국회의원을 만들어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건 누가 만들어줬어요?
한동훈이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때문에 다 이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뭐, 우리끼리 뭐, 누가 좋고 누가 싫고 뭐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태가 어떻게 돼서 지금 여기까지 왔나. 핵심은 한동훈이에요, 한동훈. 근데 한동훈이 대통령 경선 후보에 출마한다고 지금 대합 빌딩, 오늘 아침 신문에 9층에 뭐, 통으로 다 빌렸다던데. 계약을 어떻게 할 거라고, 그럼 가계약 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거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한동훈 이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현상이 벌어질까?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런 겁니다. 쉽게 하면 국민의힘 내부에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표방하면은 우파 정당에서 활동을 할 수 없으니 나는 중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선이 유력한 지역에서 공천을 받아요. 그러면서 당선이 되고 나면 나는 사실상 중도 좌파다. 그러면서 중도 확장을 해야 됩니다라고 헛소리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국민의힘에 상당수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 자들이 사진 치워달랍니다. 보기 싫답니다. 보기 싫으십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진보당 가서 정치해야 될 사람인데 그쪽에 가면은 공천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배지 달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니 일단 보수인 척하고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거예요. 또 국민의힘은 어떤 식으로 공천을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낙하산을 타고 누구누구 줄대서 공천을 받는 거예요. 그래놓고 배지 딱 달면은 싹 바뀌는 겁니다. 저 김상욱이나 한동훈이처럼 싹 바뀌는 겁니다. 원래는 민주당이나 진보당, 정의당 가서 정치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김상욱 같은 경우는 한번 우리가 예를 들자면 설명을 해봅시다. 울산 남구갑에서, 울산 남구갑은 서울로 치면 강남입니다. 거기 뭐 삼산동, 옥동 이렇게 시내 도심 중심지이고 또 소득 수준도 높은 동네예요. 그 동네는. 그럼 거기서 제가 진보당 후보인데요, 민주당 후보인데요, 이러면 당선 가능성이 뚝 떨어질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배지는 달고 싶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국회의원 배지는 달고 싶고, 생각은 좌파고, 이러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작전을 써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들어오면은 당이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기는커녕 이거 더 마이너스인지 더 마이너스. 그런 상황들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비례대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한지아, 뭐 김여지 등등. 아니 비례대표를 뭘 2번이나 시켜줍니까? 김여지 같은 경우에 한동훈이가 시킨 거 아니에요 결국? 장애인 단체 몫으로 하면 그럼 김여지만 있냐고. 다른 사람을 찾아야지. 비례대표를 2번 시켜준 게 어디 있냐고 지금. 이런 식으로 당을 아예 막 이 작사를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일단 대선 전까지는 징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한동훈 한자도 꺼내지 마세요. 자, 국회의원 무용론. 국회의원 무용론 봄날이 왔다님 쓰셨는데 제가 봄날이 왔다님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요런 게 정치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이 필요하죠. 국민들 말 잘 듣는 국회의원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국민들 말 듣지 않고 국힘당 국회의원이면서 좌파 짓하는 국회의원을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무용론은 정치 허무주의를 부추길 수 있는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괘씸하죠, 뭐. 괘씸한 정도가 아니죠, 뭐. 윤어게인 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하십시오. 오늘 이태원으로 나오십시오. 저하고 만납시다. 투명인간 취급하자. 예. 한동훈 당 게시판 사태 그건 조사해야죠, 나중에. 그죠? 좋습니다. 네. 쭉, 지금 이런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언급하는 이유는 지금 돌아가는 전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 아투TV를 보면서 여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투TV를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카톡으로 전송을 하세요. 여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이야기는 지금 하지 말고 현실적인 솔루션을 어떻게 가져가야 우리가 53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만 쭉쭉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이재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16일 출범 유종일 등 100여 명. 지금 뭐 빵빵합니다. 저쪽 지금 보세요. 이재명 쪽은 이미 준비를 딱 했기 때문에 빵빵하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교수 뭐 학자들 전부 빵빵하게 붙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투데이 이 보도 보세요. 이재명만 반대하는 원포인트 개헌. 지금 이재명이 개헌해야 된다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 내란 종식이 먼저 이러잖아요. 내란 종식이 무슨 소리냐. 이 보복 정치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잡아넣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아, 그 원포인트 개헌 못한다. 응? 딱 선언해버렸어요. 윤석열 대통령 파면되고 나니까. 뉴데일리 기사 사법회피 이재명 개헌 내놓은 해법도 정략과 꼼수 전철. 서브 타이틀에 보면 이재명 제왕적 대통령 욕망 드러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하지 않은데 개헌 못한다는 거죠. 자,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 받았잖아요. 거기서 소송 서류를 또 일주일째 수령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 지연 전수를 쓰는 거예요, 지금. 지금 어떻게 보면 법원이 정말로 비겁합니다. 사법부가 너무 비겁해요. 이러면 빨리 결심 공판하고 바로 그냥 선고 때려버려야지. 이번에 보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취약한가 제가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자, 아시아투데이 기사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어 전단이 서울 도심에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다. 이게 경복궁 그 일대 전봇대 같은데 붙어 있는 전단이에요. 전단. 저게 중국말 그러니까 한자도 간자체입니다. 저거 한국에서는 잘 쓰지 않는 간자체. 저걸 누가 붙여놨어요. 여러 군데. 여기 내용이 뭐냐. 내용을 읽어볼게요. 기사에 보면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다. 우리가 승리했다. 12월 3일 이후 123일 만에 우리는 윤석열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위대한 승리를 이뤄냈다. 하지만 윤석열 그 측근 세력은 여전히 권력의 잔재를 움켜쥐고 있으며 우리는 절대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단지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 전봇대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예? 이 말은 지난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나왔다는 소리죠. 지금 북한군 공작 삐라, 북한군의 삐라를 지금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중국 공산당의 삐라를 지금 걱정해야 될 처지가 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 전단지를 아시아투데이에 제보한 이상윤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밑에 보면은 중국의 내정 간섭과 중국인의 정치 참여에 대한 지적을 국민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점점 더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 북한 B라도 아닌, 이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죠. 북한 B라도 아닌 이제는 하다하다 중국 B라까지 공공연히 서울 도심에 그것도 광화문과 경복궁 주변을 덮고 있다니 정말로 위험한 상황까지 온 것 같다. 중국인들은 대한민국을 변방의 지방정부쯤으로 생각한다. 이런 상황을 만든 게 누구예요? 탄핵 찬성파들이지. 탄핵 찬성파들이 뭐 국힘당 내부는 한동훈 계열들 이런 자들이 중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변방정부로 생각하게끔 만드는 단초를 제공했다.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어.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인 2명이 카메라로 공군기지 전투기 이착륙을 무단 촬영했다고 합니다.
DSLR이라는 카메라가 좋은 카메라입니다. 쫙 줌인도 되고 멀리 당길 수 있는. 저 중국인 2명 고등학생이에요. 이 고등학생 2명이 3일 전에 서울에 여행을 왔다가 수원 공군기지로 가가지고 거기서 뜨고 내리는 비행기를 사진으로 찍다가 경찰에 잡혔어요. 고등학생이래요. 근데 이 자들의 지금 휴대폰하고 이걸 포렌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 동안 뭐 했는지 한국에 와서 그걸 추적하고 있대요. 간첩이죠, 뭐, 이거. 예? 근데 이들에 대한 간첩죄 적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왜? 간첩죄는 북한과 관련되는 것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비상계엄 터지기 전에 간첩죄 개정하자고 했더니, 민주당이 반대했죠. 여기 댓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자님도 자꾸 뭉쳐라 이런 말 강요하지 마세요. 그럼 뭉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분열할까요? 그럼 분열하면 이재명 대통령 되는데 그거 좋아하십니까? 그거 괜찮다 이 말입니까? 제가 방송 중에 단결해야 된다, 분열하면 안 된다, 뭉쳐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 강요하지 말라고 하시는 소리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자 이 소리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는 이분의 의견에 저는 동조할 수가 없어요. 네? 차기 대선에 그럼 이재명 대통령 만들 거예요? 손 놓고 있을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댓글을 좀 보면서 데이지님이 바로 올리시네요. 무조건 이번만은 뭉쳐야 됩니다. 황정야님 개딸 나가라. 지금 우파 유튜브에 좌파 진영에서 많이 들어와서 분탕질 칩니다. 분열을 부추기는. 아, 나 이제 뭐 정치 이제 그만 신경 끌래. 정치 허무주의. 그리고 패배주의를 불러일으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왜? 손자뱀법에도 나옵니다. 전쟁에 이른 방법은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게 최선의 술수라고 하잖아요.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 어떻게 합니까? 적진을 분열시키면 되죠. 국민의힘 안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했던 세력들이 들어있어요. 지금 한동훈 계열이. 이게 지금 분열되는 거예요. 분열. 이 분열을 막아내는 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파 유튜버 아투TV에도 들어와서 정치 허무주의와 배타주의를 부추기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기거든요. 그래야 전쟁을 하지 않고. 자, 오늘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썸네일 한번 더 보여주시면 분열하면 이재명 대통령 된다. 윤어게인 계승할 후보는 누군가? 자, 이제 윤어게인을 계승할 후보는 이제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다 보면 53일 안에 찾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4월 30일까지 어떻게 보면 4월 30일 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정해집니다. 이 4월 30일까지 윤어게인 계승할 후보를 국민의힘에서 만들지 못하면 차기 대선은 이재명이 대통령 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위기감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기감을. 한 뚜껑을 배제하고 경선 치르면 안 될까요? 이게 안 됩니다. 제도적으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힘당 내부에 들어와서 나 국힘당 당원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행동은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짓을 하는 자들이 바글바글 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힘당의 실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재명의 일극체제를 막 비판하죠. 야, 천하에 어떤 저런 양문석 같은 국회의원을 공천할 수 있느냐. 최민희 같은, 정청래 같은 국회의원을 공천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비판은 하지만 실제로 최민희, 정청래, 양문석이 가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제 양문석이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개헌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당분간. 그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이재명으로 대선 후보 가야 된다. 이 소리 아닙니까? 저기는 최소한 저렇게 강력하게 이재명을 지지하려고 하는 병풍들이 쫙 깔려 있다고요. 국힘당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국힘당은 아무도 안 사는데 시민들 고생만 하게 선동합니다. 맞습니다. 예. 자, 권태전님, 울파는 똘똘 뭉쳐야 됩니다. 한동훈은 퇴출시켜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또 뵙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저녁 7시에 이태원역으로 가서 윤 어게인 청년들 행진하는데 같이 제가 같이 행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저도 뭐 미력 하나마 좀 힘을 보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저녁에 나오실 분들은 현장에서 저를 만나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알부민 광고 멘트 드리겠습니다.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네. 밑에 전화번호가 있죠. 1522-2429 전화하시면은 아투TV 시청자님들은 60병 2박스 사시면은 30병 1박스 더 드립니다. 2+1 특별 행사를 하니까 1522-2429로 전화하셔서 행사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